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번 윤석열의 나토 참석을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현 정부의 관료니까 이런 립서비스를 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이 나토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많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에 참석한다. 이렇게 워딩을 하면 뭔가 굉장한 것 같고 한덕수 말대로 뭔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죠. 이 나토가 결성된 지 이제 70년이 됐는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그동안 나토에 안 간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언론들은 일제히 윤석열의 나토 참석을 보도하면서 한 가지 묻힌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7 정상회담에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토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독일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1년 전에 이 G7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의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2년 연속으로 G7에 초청을 받았죠. 단순히 초청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상석에 앉고 월드 챔피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을 보여줬던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근데 그때 언론사들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도하는 언론보다 이준석의 따릉이 이거 보도한 언론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준석이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G7보다 따릉이가 더 중요하냐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괜히 기레기들이 아니거든요. 기레기들과 개돼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대받아서 참석한 것이 마치 별것이 아닌 양 의도적으로 보도의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외교 성과들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고 혼밥이니 패싱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평가절하했어요. 정말 어느 나라 언론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한심한 수준이죠. 자국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입증하고 왔으면 그래도 축하를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 야당, 언론들, 개돼지들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이제 전세가 바뀌었죠. 이 기레기들의 잣대로, 개돼지들의 잣대로 이번 윤석열의 행보를 한번 보자고요. 한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현 정부가 윤석열의 G7 참석을 위해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까더니 지는 참석도 못해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에 비해서 역량이 한없이 딸린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그냥 윤석열 자체가 딸린다.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반 됐거든요.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네, 바뀌었죠. 어떻게? 일단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의외로 외신들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의 관심도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건희에 대한 의혹들을 외신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프랑스의 언론은 이 콜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다수 국가의 언론들이 김건희가 했던 내가 대통령 되면 상대 진영 언론들 가만두지 않겠다. 미투는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발언들을 보도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에서 미투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이런 보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뉴스를 접한 국가들은 저런 사람도 대통령 후보 부인이구나.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남편이 진짜 대통령이 됐네. 참 깝깝한 현실이죠. 각국의 정상들의 부인이 김건희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모를까요? 미국의 한 경제지는 윤석열이 존재 자체로 리스크다라는 말도 했어요. 사드 배치니 선제 타격이니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윤석열이 우려된다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새로 뽑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야.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이 뒤통수를 치고 대통령이 된 인간이다?
근데 그 전임 대통령이 지난 G7에서 월드 챔피언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문재인이네. 그러면 세계 정상들이 과연 윤석열을 어떻게 볼까요? 절대로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저는 이번 나토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인 반응이 어느 정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움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다 보셨죠? 윤석열 혼자 가운데서 멀뚱멀뚱하고 도리도리하고 있는 모습. 아무도 윤석열에게 와서 아는 척도 안 해요. 악수를 하거나 뭐 그냥 이렇게 뭐 인사도 안 합니다. 바이든의 노루 각수는 뭐 이미 거의 모든 언론이 다룰 만큼 유명해졌고요.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찍은 단체 사진에 김건희 혼자 가려진 것도 뭔가 느낌이 쎄하죠.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자리를 조금 양보해서 틈을 내줄 만도 한데 이렇게 틈을 안 주고 사진에 안 나온다, 안 찍힌다라는 건 그만큼 존재감도 없고 소외당하고 투명인간 취급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석열이 G7에 초대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G7은 독일에서 열리는데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죠. 이 독일은 재생에너지 쪽에 아주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와 그 생산 비중도,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도 아주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원전 쪽에 비중을 두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이고,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도 원전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나라죠. 반대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거든요. 유럽에서도 원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에서는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까지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키는 목소리가 컸는데 최근 6월 21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유럽에서 원전을 텍소노미에서 배제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었거든요. 이게 7월 6일날 최종 결정이 난다라고 하죠. 언론들은 전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하는데 문재인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한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와 역행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규 투자나 에너지 발전량을 보더라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윤석열의 스탠스를 한번 보시라고요.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엄청 강조합니다. 탈원전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집단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다라고 했겠지만 그 전 세계의 추세, 유럽의 분위기,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다 비판한 꼴이 돼버렸거든요. 게다가 G7 주최국인 독일의 입장도 비판한 꼴이 돼버렸어요. 독일의 입장과 정반대 스탠스를 취한 겁니다. 독일은 작년 G7의 초청 국가였던 인도, 남아공의 정상은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세네갈 정상도 초청을 했습니다. 딱 듣기에도 뭔가 우리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국가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빠졌어요. 작년엔 초청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번 G7 회담의 주요 안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팬데믹이라고 해요. 솔직히 한반도에 높아진 위상도 있고 대통령도 새로 뽑혔는데 한국을 초청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독일이 한국을 초청 안 했다? 대선 과정에서 노이즈도 많고 G7 회담 국가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윤석열이 제시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외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으면 좀 어떻게 뭐라도 결과를 내볼 만한데 결국 초청받지 못했다.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나토에 간 건 그렇다라고 칩시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되었죠. 한미 정상회담 무산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도 가능성 낮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한미일 정상이 30분 동안 만나는 3자 회담 외에는 사실상 이렇다는 일정이 없는 상태죠. 도착하자마자 핀란드 정상과의 회담 취소되었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취소되었고 이쯤 되면 궁금하죠. 이 인간이 초대받기는 한 건가? 그냥 지가 가겠다고 나간 건 아닌가? 보통 일정이 연기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기를 당하나? 참 의아한 생각이 들죠. 방송인 송기호님은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도대체 나토에는 왜 간 거냐? 대한민국이 어느새 외교 거지로 전락했냐? 라고 비판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냥 사르륵 녹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 각국 정상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 이 인간 이거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비행시간이 길어서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뭐래요?
중간중간 프리미어 리그 보고 유로파 보고 책도 보고 그랬답니다. 여기서 이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죠. 비행기에서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축구 쳐보고 있냐, 제정신이냐 그랬더니 이제 국힘당 의원들은 실드를 칩니다. 잠시 쉴 때 본 거다, 좀 너그럽게 봐달라. 그래요, 뭐 자료 보느라 쉬지도 못했다라고 했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첫 해외 순방에 대한 마음가짐을 물어보자 윤석열이 뭐래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는 그런 정도 아니겠나.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그냥 미친놈이에요. 이거 대통령 자격을 떠나서 제정신 아닙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이번 나토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간은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확인한답니다. 아무리 축구를 봤다고 해도,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첫 해외 순방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국민들을 욕먹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인플레 상황에 대한 대처할 방도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토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가는 길에 축구를 봤다, 얼굴이나 익히고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이게 할 소린가요? 뭐 옆 동네 친구 만나러 갑니까? 국민 세금으로 네 관광 가는 거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싶죠. 좀 자괴감이 듭니다. 아니 말이라도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데 타겟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유럽 정상들과 이야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잘 배우고 오겠다, 우리나라에 전파할 것은 잘 전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이라도 하고 그래도 윤석열이 좀 잘하고 오길,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무슨 말을 윤석열이 한들 믿음이 안 가겠지만 말이라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죠. 나토 정상회담에 김건희랑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외모에 대해서 빨아주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신박하게도 또 발찌를 빨아주는 언론들, 대단들 합니다. 정말 머리가 띵해요. 이제 어질어질합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 나라의 대표로 해외에 첫 나가는 일정인데 응원을 하고 싶어도 대통령의 품격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으니 이건 뭐 욕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막 어질어질해요. 이렇게 준비 없이 대충 얼굴이나 익히려고 한 정신 상태니 가서도 멀뚱멀뚱 도리도리나 하면서 저러고 패싱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 상황은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시킬까 말까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7월 6일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원전 세일즈를 하겠대요.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나토 참석을 두고 또 엄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뭐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이 점점 좀 불안불안해 가는 건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볼 구석이 없다. 한심했다가 웃겼다가 이제는 짠하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